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를 먼저 복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국내 증시는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락과 반등을 거듭했습니다. 주 초반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면서 결국에는 국내 증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강제성 있는 계획이 조금 공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수요일에는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하루짜리 반등에 머물렀고요. 목요일장에서는 결국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목요일장 과연 거래대금이 몰렸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탑5 리스트를 살펴보시면요. 가장 상단에는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밑으로는 기아와 SK하이닉스, 현대차와 에코프로머티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5세대 HBM 시장에 선도 자리를 두고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기에다가 마이크론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주가 상승 랠리가 엄청났었는데요. 주가 상승 랠리에 조금은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었습니다. 전거래일에서도 1.14% 하락하면서 15만 6,2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약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다가 5세대 HBM 시장 자리에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8단 적층 5세대 HBM을 양산한다. 이런 계획을 밝힌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2단 적층 HBM 모델을 양산하겠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돋보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마크 주커버그와의 만남에 있어서 AI 칩 생산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 밑으로는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주목도가 엄청난 기아와 현대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장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하면서 지금 사상 처음으로 시총이 5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5.78% 종가 형성하면서 12만 4,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MSCI 지수에 신규 편입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대장주로 묶이고 있는 우리기술투자가 11.51% 강세 마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알테오젠과 엔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상승 랠리가 엄청났지만 지난주 목요일에는 2%대, 3%대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목요일장에서는 장 초반에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대다수 종목들 하락 전환을 했었고요. 그중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신성 델타테크 역시 6.39% 밀리면서 12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크 주커버그와의 만남에 있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었던 종목이었던 폴라리스 오피스 약세 시장에서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잠시 뒤 마지막 특징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주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살펴보시면 전거래일 1.95% 상승하면서 19만 3,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목요일장에서는 에코프로 HN을 제외한 모든 에코프로 그룹주 상승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딛고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점이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일 배터리 행사에서 공개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의 청사진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제조 비용의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시스템은 이번 주에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4에서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주목도는 더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 설비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 또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비트코인 대장
우리기술투자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나머지 비트코인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장에 윗꼬리를 길게 달거나 거의 하락 전환한 반면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모멘텀 이어갔습니다. 목요일장에서도 11.51% 상승하면서 만 원이 조금 안 되는 9,880원에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업비트에 투자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투자증권 역시 강세 마감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끝으로 폴라리스 오피스는 전거래일 21.78% 상승하면서 7,94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대형 언어 모델 솔라를 개발한 업스테이지와의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업스테이지가 폴라리스 오피스와 함께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문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부각을 받았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특징주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5가지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상단에는 아이스크림 에듀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밑으로는 솔본, 플레이디, 에스텍파마, 산목 에스폼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것은 5가지 종목 모두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이고요.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스크림 에듀와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마크 주커버그의 방한 소식에 영향을 받은 종목이고요. 솔본과 산목 에스폼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잠시 뒤 특징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에스텍파마 따로 떼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는 80만 주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대상은 폴라리스 오피스 등이고요. 목적은 운영자금 확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9.91% 상승하면서 8,5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하한가를 기록한 에이스테크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갤럭시아 SM, 한화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전일장 시간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끝으로 리튬 관련된 종목들, 리튬 가격의 반등에 의해서 지난주 목요일에는 좀 시세를 내줬었는데요. 미래 나노텍 2%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특징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아이스크림 에듀와 플레이디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커버그의 방안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먼저 아이스크림 에듀는 업스테이지와 지식 추적의 모델인 AI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받으면서 9.98% 상승하며 4,465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메타의 광고 파트너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92% 상승하며 8,5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인 솔본과 산목 에스폼 체크를 해보시죠. 네, 솔본은 장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산목 에스폼 역시 호실적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85% 증가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특징주, 시간의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미국장에서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김은별 캐스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국내 증시가 휴장을 할 동안 이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요. 나스닥 지수 일단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1%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보겠습니다. 5,100선을 넘어서면서 5,137포인트로 마감한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상 최고치로 증시가 올라가게 된 그런 원인들을 보시면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의 훈풍을 함께 눈여겨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종목은 바로 데일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31%의 급등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12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 PC와 서버 제조업체입니다. 델도 인공지능의 수혜를 입었는데요. 네,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인공지능과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AI 최적화된 서버가 4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AI에 최적화된 강력한 서버가 모멘텀을 이끌고 있으면서 주문은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델에 대해 월가의 평가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모건스탠리 측에서는 델을 토픽 종목으로 선정하면서 목표가를 128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들은 AI 서버 주문과 수주 잔고 등의 강점은 델의 AI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며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웰스파고 역시나 델의 목표 주가를 140달러까지 높이고 비중 확대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훈풍,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후발주자들을 찾고 있는 흐름인데요. 델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기록하게 되면서 기존의 AMD라든지 엔비디아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까지 AI 관련 종목들의 호조세가 일제히 펼쳐졌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훈풍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관련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가온칩스, TLB, 한미반도체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최근에는 조금 분산되면서 혼조되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PC 서버 쪽의 업체인 TLB도 함께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델에서 실적이 좋았고 결국에는 AI 종목들의 훈풍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그 훈풍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종목 함께 보실까요?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델같이 급등하는 종목도 있었던 반면에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25%나 급락했습니다. 이제 주가는 3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일단 미국의 지역은행이죠. 주가가 이렇게 크게 급락을 했는데 이번에 은행이 실적 보고에 대해서 정정 공시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갑작스럽게 경영진까지 함께 교체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내부 통제와 관련한 평가 과정에서 경영진은 비효율적인 감독과 위험평가, 모니터링 활동으로 대출 심사와 관련한 내부 통제에 중대한 약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함께 담겼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난 1월 말에 갑작스럽게 대규모 손실이 나게 되면서 배당금을 대폭 축소하기도 했었고요.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지역은행의 건전성 우려를 키웠었는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에 좀 대비하게 되면서 결국에 대규모 대손 충당금을 쌓았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종목 중 하나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정정 공시를 통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하향 조정되기도 했었고요. 경영진 교체까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상업은행에 대한 부동산 우려들이 좀 심각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국내 관련 종목으로는 리츠주들 함께 보겠습니다. 결국에 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한 해외 투자 쪽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드리고요. 최근에 리츠 종목들도 역시나 각각 제각각의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계속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는데 국내 종목들에는 영향이 없을지 꾸준하게 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정말 강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또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종목 무려 5% 상승하면서 주가는 1,000달러 선을 돌파하는 흐름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1,07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인베이스 1% 상승세, 마라톤 디지털홀딩스도 4%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클린스파크 같은 종목들도 이 전일적이나 한 번 더 흔들리는 비트코인 종목들에서 소외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동참하며 6%의 급등세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채굴업체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역시나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포인트를 찾으면서 가상화폐 종목들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달러로는 69,000달러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로 환산했을 때는 1억 달러에 1억 원에 대한 돌파가 굉장히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의 침체기인 크립토인터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한 데 이어서 이 상장 이후에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된 것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 금리 인하기로 접어들면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다라는 평가들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감기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여력이 보이는 대목인데요. 국내 관련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STO 관련 종목인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제외하고는 저희도 3월 1일당 쉬어가기 전에 2월 29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흐름들을 보이게 될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 최근에도 눈여겨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중요했던 종목들, 국내 증시 종목들로 함께 연결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